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 도심, 특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도로가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 때문에 이 출근길, 아침에 나와서 참 곤혹을 치르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계세요? 예전에 이제 아는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차를 2대 이렇게 나란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요새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앞에다 대는 경우는 이제 뒷차 언제 나갈까 되게 신경 쓰요. 아, 그럼요. 뒤에다 대면은 나 나가야 될 때 혹시 앞차 연락 안 받으면 어쩌지 뭐 이래가지고 조금 뭐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주차 문제. 네네. 특히나 이제 주택가 골목에 들어서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어요. 비어 있으면 빈자리니까 좀 잠시 세울까 하지만 이게 주인이 보면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세우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 정말 세워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지금 그 집 앞에 그 도로가 이 사람 사유지라고 한다면은 주차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장소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는 것이 우리 도로법상의 주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 견인이 될 수도 있겠죠. 야, 그러니까 보통 도로 하면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겠거니 혹은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의외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유지 도로 통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군요. 살펴보시죠. 고대하고 기대하던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야호! 아빠 그렇게 좋아? 엄마는 별로인 것 같은데. 엄마도 좋기는 한데 저 너머에 있는 저 고층 아파트가 엄마 눈에 아른거린다. 에이 저 아파트가 뭐가 좋아 그 낭만이 없잖아. 도심에서 뭔 낭만. 여튼 이사했는데 짜장면 안 먹어? 짜장면이면 되겠어 우리 아들? 탕수육 8부째 추가! 에이! 자, 새로 이사 온 동네 주민들에게 전합니다. 아 뭐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아빠 할아버지 덩치가 상당해. 아들 위협적이야. 그런데 할아버지 저기 뉘신지? 나 길부자. 와 강부자 할머니 친구인갑다. 아들 조용히 입 조심. 자,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가 도로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 땅이냐? 바로 나의 땅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요 이 도로가 이제 할아버지 땅이었군요. 예, 그래서 용건은요? 에이, 저 말본세하고는 자고로 남의 땅에 차를 세우는 것이 예의가 아닌 거로 주차를 하려면 땅을 사서 하도록. 저희는 우리 집 마당에 주차하는데요. 그러면 저 차가 나갈 때는 내 땅을 안 밟고 나가? 아니 차 빼는 것 때문에 땅을 사라고. 그건 아니죠. 어르신 제가 아주 재빠르게 나갈게요. 맞아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 아빠. 아이, 재빠르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됐고 안 산다면 뭐 그렇다면 보자.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도로에 내 차를 세우는 중이지. 뭐라? 당장 차 빼요. 아니면 저 신고할 거예요. 신고 어디 해봐. 내 땅에 내 차 세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아빠 혹시 일리가 상당한 것 같은데. 아들 아하. 이렇게 꽁트를 하다 보면 말이죠. 네. 가끔 등장하는 아들이 뉘집 아들인지 참 자기 편 안 들어줍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집 앞 도로가 그쵸, 사유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네. 할아버지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주차를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A 씨라는 분이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U자 모양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도로를 따라서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지상주택이 있는데요. 이 주택 소유자들은 A 씨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기 집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 씨와 A 씨의 아들이 B 씨를 포함해서 이 도로 인접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거부를 당해요. 그러니까 2016년 4월부터 1년간 B 씨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서 B 씨 차량이 B 씨 집 앞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 아우. 아니 며칠도 아니고 1년을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그냥 좀 타협을 할 수 없었던 건지 대체 무슨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고소 혐의는 바로 강요죄였다고요.
강요죄, 그러니까 통행 방해죄 이런 거 아니고 강요죄라는 거군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요죄는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 지금 오늘 제육볶음 진짜 안 먹고 싶은데 어제도 먹었는데 부장님이 오늘 제육볶음 어때 했을 때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딱 요 느낌을 그대로 형법으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형법 제324조에 보면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우리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벌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 강요죄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폭행이랄까 협박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이게 강요죄 성립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먼저 1심, 2심부터 살펴볼게요. 1심과 2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강요죄가 인정이 되었어요. 오. 앞서 제가 강요죄 설명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이 의사 결정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 그래서 강제력을 갖고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주거지 바로 앞에다가 차량을 계속 딱 이렇게 주차를 해둔 것은 직접적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물리력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라도 이 집 앞에 차를 대놓은 것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차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으로 널리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차 행위는 말이 아니라 주차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피해자의 차량 출입을 방해했고 그리고 해악을 고지했다, 이런 의미에서 강요죄의 협박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강요죄를 인정한 것 치고는 좀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왠지 대법원에서는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주택 앞에 딱 주차를 해두어서 통행에 방해를 줬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었고, 지금 마당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 자체에 어떤 흠집을 가한다거나 손괴가 이루어진 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아서 강요죄는 인정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사람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 건 아니다, 그런 의미 같은데 그래도 뭐 불편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거 침입으로는 안 될까요? 왜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에 침입해서 그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우리가 주거 침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례로 돌아와 보면 이 U자 도로가 사실 네. 지금 이 할아버지 땅이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유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땅까지만 들어간 상황. 그리고 이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자동차만 그 앞에 놓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주거 침입이 성립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사유지 도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아무리 개인 소유 도로라지만 법적으로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가 원래 할아버지 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통행하는 걸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로처럼 오랜 기간 함께 사용해 오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공공의 목적이나 필수적인 출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 민법에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적용이 되는 그런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문을 막아두거나 한다면 이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임 변호사님, 그런 게 있잖아요. 소유자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통행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또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요? 당연하죠.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사유자는 이 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보상을 받을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사용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그 사안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개인 소유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까지는 뭐 공감이 됩니다. 만약에 사용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주인의 몫이 되는 거겠죠? 네, 그 사용료는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할 대상은 도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특정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업시설이 해당 도로를 주요 출입로로 이제 사용을 해왔다면 건물주나 관리주체 이 협의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공동부담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산정해서 매월 또는 연 단위로 이거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물어봤지만 이 주택가 가면 외부 주차 금지 표지판 있는 곳 있잖아요. 이 현수막도 걸어 있고, 근데 이제 비어 있고 정말 내가 잠깐만 대놓으면 좋겠다 싶은 공간이 있어도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왜 어떤 데 보면은 물통 같은 것으로 막아놓고 네. 아니면 타이어 같은 거 쌓아놔서 어. 뭐 주차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만약 그게 사유지가 아니면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못 대게 해뒀는데 사유지도 아닌데 이렇게 해두면은 결국 이거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보행자들, 이 통행자들의 어떤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노상 적치물 같은 걸 쌓아놓은 것에 불과하겠죠. 이 경우와 사유지인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다 함부로 주차를 하면 건조물 침입죄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건조물 침입죄는 타인의 건조물이나 구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유지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표지판 놨는데 뭐 그거 치우고 남의 주차 구역에 그냥 차 대고 이런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기리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기리 한 줄 평 아주 자신 있습니다. 내 땅 중하면 남의 땅 중한 것도 알자. 하지만 내 땅이라고 텃세 부리지는 더더욱 말자. 합의 잘하세요. 그래요. 예. 사실 집을 사고 봤더니 집 앞 도로가 사유지인 걸 나중에 알고 낭패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내 집 앞 도로, 내가 살 집 앞의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법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